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SOXL 스윙 투자에 있어서 제가 보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조정장으로 올지 눌림목으로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만큼 사랑하는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3월 이후에 조정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섹터는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눌림목이거나 조정장이 와서 나는 일본 기준으로 조정장이나 눌림목 구간에서만 매수할 거야 하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위안되는 패턴이긴 했으나 앞으로 나스닥처럼 조정장이 오지 않고 이상한 자리에서 버티고 지수가 올라갈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은 주봉에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이 일봉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 일봉만 보더라도 무지성으로 불타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저 같은 원리 원칙대로 확실하게 내가 여기에서 왜 매수를 했는지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임하는 스타일에게는 일본 기준만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눌림목 구간에서 현금을 세게 들어가기도 애매합니다. 혹시라도 5월에 나스닥 눌림목 구간처럼 저기에서 현금을 세게 들어가서 수익을 잘 내었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아닌 조정장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본인 스스로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이 아닌 롱런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수한 이유 그리고 내가 매도한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매수 매도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간지표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영상을 제대로 올릴 때는 이미 나스닥은 조정장이 끝나고 열심히 상승을 할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데 쉽사리 매수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승 중일 때 매수하는 원칙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투자 스타일을 말씀드렸고 그건 일봉이 아닌 2시간 120분봉 기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제가 부르는 보험 매수를 전체 시드 대비 10에서 15%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KC 보조 지표 하단 노란색 선을 터치해야 하고 그 다음 DC 보조 지표 하단 값도 터치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토캐스틱 화면상 맨 위 그리고 두 번째 수치가 다 내려왔을 경우였죠. 그렇게 QQQ ETF 기준으로는 7월 20일 그리고 21일 연속으로 발생을 했지만 7월 20일 종가 대비 21일에 크게 더 떨어지지 않았기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보험 매수 구간에서 일본 기준 조정장이나 눌림목으로 추가 하락이 없고 반등할 때는 매도를 어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3배를 투자하는 이유는 최대한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고작 5% 혹은 10% 수익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시간 120분봉 기준으로 4월부터 SOXL 차트 모습입니다. 4월 초 일본 기준 눌림목으로 변동될 때를 제외하곤 계속해서 보험 매수 구간 이후에는 반등이 나왔고 적게는 플러스 20% 많은 곳에서는 플러스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독이 든 성배가 있죠. 보험 매수 방법이 기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보험 매수 구간에서 하락장으로 쭉 더 내릴 것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매수 구간에서는 전체 시드 대비 큰 비중을 실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SOXL 상품은 7월 20일 보험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고 저점을 대략 24달러라고 가정했을 시 저점 대비 플러스 15%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매도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아래 나는 다 발라먹을 거야? 그건 에너지 소모가 심할 뿐 아니라 플러스 20% 플러스 30% 수익 낼 구간에서 플러스 10% 수익 내고 더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하고 있다가 플러스 20% 이상 상승할 때는 수익 내지 못하고 손가락 빨다가 포모 이기지 못하고 올라가는 캔들의 매수 버튼 누르게 됩니다. 2022년 12월부터 2시간봉 SOXL 차트 모습입니다.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험 매수 구간입니다. 12월에는 하락장으로 돌진하죠. 저렇게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보험 매수 구간에서 비중을 크게 실으세요 하는 건 나쁜 사람입니다. 최근에만 보면 계속 상승을 하니 크게 불타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식은 확률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과거 차트 데이터를 많이 대입해보고 최악으로 향할 때 경우의 수를 무조건 처음으로 생각해두고 현금 비중을 실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전체 시드 대비 10에서 15% 매수해서 20%, 30% 수익 내는 게 가장 주식을 롱런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험 매수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기서가 가장 성공 투자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보험 매수 구간에서 플러스 15% 이상 상승을 못한다면
결국 일본 기준으로 눌림목이나 조정장으로 가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에는 보험 매수 구간에서 SOXL 기준으로 마이너스 25%더 떨어지고 바닥이 만들었고 4월에는 보험 매수 구간에서 마이너스 15%가량만 떨어지고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이 벌써 보험 매수 구간 저점이 $24입니다. 최근 조정장일 때만 보면 SOXL은 $18도 열려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18까지 갈지라도 전체 시드 대비 100% 모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전체 시드 대비 20에서 30% 남겨둡니다. 주식에 100% 없기 때문입니다. 허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SOXL 3배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보험 매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 하락이 오더라도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까지만 떨어질 수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추가 하락폭을 알기 때문에 보험 매수 구간에서 너무 크게 비중만 실지 않는다면 크게 무서울 게 없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말 몇 년에 한 번 오기도 하는 하락장일 때인데 2023년도에는 아직 2022년도 같은 하락장까진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험 매수 구간에서 더 떨어지는 하락폭을 알고 싶다면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SOXL 조정장일 때 하락폭을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조정장이라고 하기엔 조금은 센 하락일 때도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때는 SOXL은 보험 매수 구간에서 마이너스 38%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QQQ ETF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그만큼 하락폭이 나스닥보다 심할 정도로 변동성이 강합니다. 다만 상승할 때도 나스닥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락일 때 현금 비중 관리만 잘하신다면 TQQQ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SOXL로 롱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차트 많이 보세요. 최근 1년 이내 거만 보지 마시고 솔직히 말하면 20에서 30년 일봉 차트 다 보셔도 되십니다. 그런 노력 없이 성공 투자 못한다고 전 확신합니다. 최근에 조금만 하락해도 바로바로 상승하니 조금만 떨어져도 현금 막 쓰는 분들도 많은 듯한데요. 반도체 섹터는 조정장을 뛰어넘는 SOXX 기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도 나스닥보다 자주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